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 후반까지 걸쳐서, 전 중반까지 걸쳐서 대가야인들도 금동관을 쓰고 금문까지 쓰게 됩니다. 대가야 거분군에서 금동관도 나왔어요. 금관도 나왔어요. 금관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금관은 지금 그 삼성에서 소정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삼성에서 뭐 소장품 중에 일부를 국립중앙박물관, 아니 뭐 국가에 기증한다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부를 뭐 전시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 가야금관은 기증 안 했나 봐요. 이 가야금관을 이병철 회장이 너무 아끼던 물건이라 하다 그거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리움 전시에서 가야금관이 나온 거 보니까 아무래도 가야금관은 삼성미술관 쪽에서 가야금관이 근래 전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증을 안 했나 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그 옆에 있는 금관은, 중간에 있는 이 금관은 오쿠라 컬렉션이라고 일제 시대 때 활동했던 일본인 사업가, 한반도에서 살면서 살았던 이 양반이 수집해서 일본으로 가져간 거예요.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거는 도쿄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입구에 딱 그 금관이 전시돼 있어요. 근데 요 금관이 창녕에서 만들었냐, 대가에서 만든 말은 많아요. 왜냐면 창녕에서 출토된 거를 오쿠라가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창녕 쪽 무덤 같은 거 조사해 보니까 이런 흔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창녕 쪽 가야는 신라로 빠른 시일 내에 신라로 편입돼 버려 가지고 이 정도 물건을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력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도 아마 대가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학계에서 보고 있어요. 오히려 대가야 쪽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대가야 쪽에서 금관도 쓰고 우리보다 조금 아래 계급은 금동관을 쓰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금관 내에서도 금관과 금동관으로 이제 계층이 나는 어떤 계급의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복잡한 계급이 만들어졌다는 건 권력 구조가 또 타이트하게 어떤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권력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대왕, 왕이 되는 거예요. 왕도 보통 왕이 아니라 대왕이라고 합니다. 가야 토기들, 대가야 토기를 보면 대왕이라고 표기된 토기도 출토가 됐죠. 이게 뭐냐? 주변에 있는 여러 소국들의 가야 소국들을 내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왕 중의 왕이다. 이 대왕입니다. 예. 이 과정까지 대가야도 만들었어요. 하지만은 이 과정으로 끝난 게 아니죠. 당시에 일본에서도 중앙집권화, 권력 집중, 그리고 점차 소국 연합이 대연합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일본은 이런 걸 좀 과장을 해서 이보다 또 빠른 시일에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볼 때는 뭐 대가야보다 더 늦은 건 분명한데, 그때 대가야의 영향을 받은 금동관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금동관들이 보면은 대가야의 어떤 디자인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가야인들이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 가야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하거나 이런 이민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일본도 대가야 형식으로 금동관을 만들고, 실제로 일본에 보면은 귀걸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대가야 것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은 위세품을 아직 정교하게 만드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만든 위세품을 받아서 이걸 자기네들이 소화를 했거든요. 권력자들은 더 좋은 위세품을 가지고 그 아래 계급은 한반도의 다른 위세품을 분배하는 걸로 권력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대가야 영향을 받은 금동관도 일본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했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대 때 일본도, 신라도 금관을 쓰고 금동관을 만든 거예요. 이건 뭐죠? 왕 중의 왕이에요. 소국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자에게는 금동관을 주고 경주의 권력자, 왕들은 금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해서 계층 구분이 되고 피라미드 형식, 제도화, 권력의 집중화, 국가, 소위 고대 국가 형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만들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그 계층의 분화와 정교함이 가야보다 빠른 단계로 올라갑니다. 신라가. 그 왜 그럴까? 고구려부터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여러 가지 그걸 바탕으로 빠른 성장이 가능했거든요. 오히려 고구려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또 고구려로부터 지원받았던 과거의 여러 가지 그 지원품을 바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만 일본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맨 왼쪽을 보면은 약간 신라 금관 닮았죠. 이런 식의 일본 금동관도 나오고, 가운데는 또 가야
금동관 닮은 거, 맨 오른쪽에는 백제 금동관 닮은 거, 이런 게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진품은 아니고요. 금동관은 이렇게 오래되면 싹싹 썩듯이 막 청동색이 변하잖아요. 이거는 재현한 물건, 재현한 건데 국립 공주박물관인가에서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그 일본에서는 한반도의 금동관 또는 그거를 모방하거나 아니면 제작을 해서 자기네 권력자들이 쓰는 방법으로 여러 소국들이 난립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금동관은 신라 영향을 받은 거는 아무래도 신라 이주민들, 가야는 가야 이주민들, 백제는 백제가 뭐 하사했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인 물건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야만 월등하게 위로 발전한 게 아니라 당시에 백제, 신라도 점차 힘을 되찾으면서 권력을 얻으면서 가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이런 여러 나라들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만 발전한다고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남들이 더 발전하면, 우리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남들이 더 빠르게 발전하면 우리는 뒤처지는 거예요. 뒤처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빨리 발전을 해야 양옆 국가들과 경쟁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야는 어쨌든 제도화를 만들고 중앙직관을 만들고 왕은 금관을 쓰고 그 밑엔 금동관을 쓰는 문화를 만들었지만 결국 신라, 백제가 더 빨리 힘을 되찾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잠시 5세기 말에서 중후반에서 6세기 초반까지 잠시 전성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다시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꺾이기 위한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대가야에서 금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봤던 리움에서 그 삼성이 서장하고 있다는 금관이죠.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신라 금관이에요. 근데 높이가 하나는 11.5, 하나는 27.5cm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무게에도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 삼성이 소장하고 있는 이 대가야 금관의 무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어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근데 신라 이 금관은 보통 1kg 정도 되더라고요. 1kg. 근데 가야 금관은 아마 그보다 훨씬 무게가 적었을 거예요.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금을 모으는 것도 한 권력자에게 금을 밀어줘서 하나의 금관을 만들 때도 무게나 크기에서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거는 곧 금을 수집하는 힘, 소위 금은 당시에 다 어떻게 강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금을 캤잖아요. 근데 사금이라 해가지고 그걸 캐는 건데,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금을 캐는 인력과 그 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도 신라가 월등하게 위였기 때문에 금관의 크기도 신라가 월등하게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도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가야인이 대가야 사람이 사신으로 파견돼 가지고 경주에 왔는데 신라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금관과 금부치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느끼겠어요? 야, 얘네들은 얼마나 강력하게 저렇게 금을 많이 수집해 가지고 저렇게 강력한 힘을 보이고 있을까? 우린 저기에 비하면 힘이 여전히 딸리고 있네.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아마 경쟁적으로 이런 크기나 크기를 통해서 무게를 통해서 서로의 권력을 비교를 하겠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쿄를 비행기 타고 뭐 베이징을 비행기 타고 가서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이 입은 옷, 뭐 쓰는 휴대폰, 사용하는 자동차를 보면서 얘네들 이 정도 문화네, 이 정도 경제력이네, 중산층이 이 정도 문화를 갖고 있구나, 이해하잖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당시 사람들,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물품을 보고 무게를 보고 크기를 보고 얘네들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갖추고 있구나,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같은 공간일지라도 하나와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크기와 무게의 차이만으로도 대가야와 신라의 차이가 이 정도 격차가 있었지 않았을까, 비교가 가능하다. 유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비교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